LAFC 훈련장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한국 축구의 자존심 손흥민 선수가 전례 없는 분노를 터뜨리며 구단 경영진을 정면으로 질타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원인은 한 명의 70대 한국계 경비원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구단을 만든 분입니다. 여러분이 축구를 볼 수 있는 이유예요. 손흥민이 기자회견장에서 던진 이 한마디는 미국 축구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던 노인 경비원은 정말 누구였을까요? 왜 LAFC 구단은 숨겨온 진실을 감춰야 했던 걸까요? 그리고 손흥민은 어떻게 이 모든 비밀을 알아낸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의 전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곳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첫 만남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2025년 여름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한 첫 주였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훈련장 앞에서 저는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죠. 최광수. 72살의 이 노인분은 LAFC 훈련장 정문을 지키는 경비원이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곧게 편 어깨와 단정한 복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선수들을 대하는 그분의 태도였어요. 안녕하세요, 선수님. 손흥민이 훈련장 문을 지날 때마다 최 선생님은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90도 인사였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른 선수들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며칠 지나니 모두들 그분께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손흥민은 특히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훈련을 위해 가장 먼저 도착했는데 최 선생님과 만나면 항상 두 손으로 정중히 인사했어요. 어르신,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선수님. 좋은 훈련 되세요.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거기에는 뭔가 특별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와 손자가 만나는 것 같은 따뜻함이랄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최 선생님은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외투를 입지 않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라고 해서 겨울이 따뜻하지만은 않거든요. 새벽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도 있었는데 그분은 얇은 경비복 하나로 버티고 계셨어요. 선생님 추우시죠? 제 차에서 잠깐 쉬다 가세요. 손흥민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최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그 말투에는 군인 같은 규율이 배어 있었어요. 제 일이니까라는 단순한 말 속에 평생을 관통하는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은 점점 최 선생님에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훈련이 끝나고 나서도 짧게나마 안부를 묻고 때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기도 했죠. 선생님, 이 일 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꽤 됐습니다. 20여 년 정도요.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혼자 삽니다. 최 선생님은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하셨지만 자신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죠. 마치 과거를 봉인해 둔 것처럼요. 그런데 손흥민은 예리한 관찰력을 가진 선수였어요. 며칠을 지켜보니 최 선생님의 특이한 습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오전 6시 정각에 성조기를 개양하고 오후 5시 정각에 하강시키는 일을 그분이 직접 하셨어요. 다른 경비원들도 있었는데 왜 최 선생님이 그 일을 도맡아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국기를 다룰 때의 그분 표정은 경건함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깃발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접고 펼치셨어요. 선생님께서 국기 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맡은 일이죠. 또 다른 특징이 있었어요. 최 선생님은 절대 앉지 않으셨습니다. 경비실에 의자가 있었는데도 서서 근무하시는 게 일상이었죠. 8시간 근무 내내 서 계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존경심이 생겼어요. 손흥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는 점점 최 선생님을 단순한 경비원이 아닌 뭔가 특별한 분으로 여기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곧 이 노인이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밤 훈련을 마치고
늦게 나오던 손흥민은 최 선생님이 혼자 훈련장 주변을 순찰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걸음걸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전문적인 경계 태세였어요. 주변을 살피는 눈빛, 발소리를 죽이며 걷는 습관, 그리고 무엇인가를 항상 경계하는 자세까지. 이건 평범한 시설 관리원의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누구실까? 손흥민의 마음속에 호기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이 훗날 미국 축구계 전체를 뒤흔들 진실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손흥민은 평소보다 일찍 개인 훈련을 마치고 라커룸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클럽하우스 로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죠. 최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죠. 목소리의 주인은 브래드 톰슨이었어요. 35살의 젊은 구단 운영이사 대행으로 몇 달 전 구단주의 아들이라는 연줄로 갑자기 부임한 인물이었습니다. 명문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왔다고 늘 자랑하던 그였죠. 최 선생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대답하셨어요. 네,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브래드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친근함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숨은 냉정함을 손흥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 씨, 나이가 이제 좀 많으시잖아요. 72이시죠?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최 씨가 너무 느리다고요. 특히 새벽 시간대 선수들 출입 관리할 때 말이에요. 손흥민은 몰래 기둥 뒤에서 그 대화를 지켜봤어요. 최 선생님의 뒷모습이 미묘하게 경직되는 게 보였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최 선생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뭔가 떨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니요, 실수라고 할 건 없죠. 다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더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보안 시스템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브래드는 계속해서 돌려서 말하고 있었지만 그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해고 통보였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번 달까지만 나오세요. 우리가 퇴직금은 넉넉히 드릴게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그 순간 최 선생님의 어깨가 살짝 떨렸어요.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온 분에게 던져진 일방적인 통보였죠.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고치겠습니다. 아니에요, 잘못한 건 없어요. 단지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요. 이해해 주세요. 브래드의 말투는 점점 귀찮다는 듯이 변해갔어요. 마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는 것처럼 최 선생님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어요. 그는 최 선생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나오면 되나요? 최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금 더 작아졌어요. 이번 달 말까지요. 아, 그리고 후임자 교육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손흥민의 가슴 속에 뜨거운 감정이 치솟았습니다. 이건 아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가 숨어있던 기둥 뒤에서 나와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브래드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구단의 최고 스타 선수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아, 손 선수. 안녕하세요. 훈련은 잘 끝나셨나요? 브래드의 목소리가 갑자기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아까 최 선생님께 했던 차가운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죠. 네, 그런데 방금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요? 아, 그냥 업무상 이야기였어요. 별거 아닙니다. 브래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손흥민의 예리한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최 선생님 괜찮으세요? 손흥민이 최 선생님께 물었지만 그분은 평소와 같이 정중하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선수님. 하지만 손흥민은 최 선생님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어요. 20년 넘게 한 곳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분이 하루아침에 쫓겨난다는 것, 그것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최 선생님이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하자 손흥민이 불렀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그리고 브래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손흥민의 표정이 순간 달라졌어요. 평소의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진지하고 단호한 표정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게 내부적인 인사 문제라서요. 내부적인 인사 문제라고 하셨는데 혹시 최 선생님께서 잘못하신 게 있나요? 손흥민의 질문에 브래드는 머뭇거렸어요. 잘못했다기보다는 효율성 문제죠. 구단 운영의 현대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효율성이요? 손흥민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속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선생님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 비효율적이라고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브래드는 점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흥민의 논리정연한 반박 앞에서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찬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슨 근거로 최 선생님을 해고하시려는 건가요? 그때 손흥민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죠. 손흥민은 이 순간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평소 갈등을 피하는 성격이었지만 정의롭지 못한 일 앞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브래드 씨, 저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세요? 네. 지금요? 네, 지금요. 손흥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요구에 가까웠습니다. 최 선생님은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자신 때문에 구단의 스타 선수가 경영진과 갈등을 빚는 게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선수님, 괜찮습니다. 저는 이해해요. 하지만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이건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브래드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브래드 씨, 제가 LAFC에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축구를 위해서 아닌가요? 축구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이곳의 가치와 문화 때문이에요. 최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클럽이 특별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손흥민의 말에 브래드는 할 말을 잃었어요. 구단의 최고 스타가 자신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거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죠. 그때까지 이 결정을 보류해 주세요.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말은 명령에 가까웠어요. 브래드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손흥민은 잠들 수가 없었어요. 최 선생님의 슬픈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브래드의 해고 결정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8시 훈련장 주차장에는 몇 대의 차량만이 남아 있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이었죠. 손흥민은 자신의 검정색 SUV에 시동을 걸며 정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최 선생님이 평소와 다름없이 마지막 순찰을 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분의 걸음걸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얼마나 충격이었을지 손흥민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손흥민은 차를 최 선생님이 계신 쪽으로 천천히 몰고 갔습니다. 창문을 내리자 선선한 저녁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최 선생님은 손흥민의 차를 보고 깍듯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정중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어요. 손흥민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집까지 태워다 드리겠다고요. 처음에 최 선생님은 정중히 거절하셨지만 손흥민의 진심 어린 부탁을 마침내 받아들이셨어요.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고 손흥민은 어떤 말로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의 밤거리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그와 대조적으로 무거웠어요. 최 선생님이 사시는 곳은 코리아타운에서도 조금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손흥민은 차를 세우고 최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이때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는 최 선생님께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자신들이 축구를 할 수 있다고, 그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최 선생님의 눈가가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한 말들이었을 거예요. 20년 넘게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는데 누군가 그 가치를 알아봐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요? 최 선생님은 차에서 내리기 전에 손흥민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 때문에 손흥민이 구단과 갈등을 빚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도 하셨어요. 이미 충분히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해왔다고, 이제 그만 물러날 때가 된 것 같다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손흥민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최 선생님의 겸손함과 배려심이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손흥민은 일찍 클럽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브래드와의 약속된 대화를 위해서였죠. 그는 밤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고 나름의 논리를 정리해 두었어요. 브래드의 사무실은 클럽하우스 2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진 그 공간은 LAFC의 성공을 상징하는 듯 했어요. 벽면에는 구단의 역사와 성과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브래드와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는 최 선생님의 해고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브래드는 처음에는 구단 운영에 어려움을 내세웠어요. 비용 절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런 논리에 설득되지 않았어요. 손흥민은 최 선생님의 근무 태도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의 사고나 문제도 없었다는 점, 선수들과 직원들 모두가 그분을 존경한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구단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브래드의 태도는 완고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구단주의 직접적인 지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용 절감은 사장님의 명령이라고,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손흥민은 그 말을 들으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단순한 비용 문제였을까요? 최 선생님, 한 분의 급여가 그렇게 큰 부담이 될 만큼 구단 사정이 어려운 걸까요?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브래드는 계속해서 상부의 지시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손흥민은 점점 답답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손흥민은 혼자 훈련장을 걸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최 선생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과 구단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손흥민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 해고 결정에 다른 배경이 있는 건 아닐까? 단순한 비용 절감이라기에는 브래드의 태도가 너무 급작스러웠고 무엇보다 구단주의 직접 지시라는 말이 이상했어요. 손흥민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조용히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최 선생님의 과거와 구단과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평소 관찰력이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최 선생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브래드가 최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 다른 직원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최 선생님 자신도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다는 직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곧 놀라운 진실로 이어질 예정이었어요. 손흥민이 LAFC로 이적한 것은 단순한 커리어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한국 이민사의 아픈 역사와 함께 꿋꿋하게 뿌리내린 교민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적이 확정된 직후부터 손흥민은 조용히 LA 한인 사회를 탐방하기 시작했어요. 코리아타운의 구석진 골목들, 오래된 한인 교회들, 그리고 한국 음식점에서 평생을 바친 1세대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흥민은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어요. 화려한 K-팝과 한류 열풍 뒤에 숨겨진
여전히 가난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교민들의 삶이었습니다. 특히 고령의 1세대 이민자들은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고립 속에서 힘겨운 노년을 보내고 계셨어요. 손흥민은 이런 현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의 성공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와 민족의 이름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이적 후 첫 주부터 손흥민은 비밀리에 행동을 시작했어요. 그는 변호사를 통해 코리아 드림 재단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인 청소년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광범위한 활동을 펼쳤어요.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인 고령자들을 위한 의료 지원이었습니다. 많은 1세대 이민자들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언어 문제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은 매월 상당한 금액을 기부해 이분들의 병원비를 지원했어요. 두 번째는 교육 장학 사업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한인 청소년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었죠. 손흥민은 이들이 미국 사회에서 당당히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가장 특별했던 것은 세 번째 프로젝트였습니다. 바로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었어요. 손흥민은 이 프로그램에 특히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손흥민의 할아버지도 한국 전쟁에 참전하신 분이었어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로부터 전쟁의 참혹함과 조국을 지키기 위한 희생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죠. 그래서 그에게 참전 용사들은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웅들이었습니다. LA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한국계 미군들이 꽤 많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들 중 상당수는 전쟁이 끝난 후 미국에 정착했지만 제대로 된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시민권을 얻는 과정에서 군복무 기록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있었어요. 손흥민은 이런 분들을 위해 법률 지원과 의료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호사들과 협력해 이들의 군복무 기록을 정리하고 정당한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어요. 이 모든 활동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정한 나눔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은밀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인 사회에서는 점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생겨난 장학금과 의료비 지원, 그리고 참전 용사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들이 모두 같은 재단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손흥민은 재단 담당자로부터 특별한 보고를 받았어요. 참전 용사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명단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최광수. 바로 LAFC 훈련장의 경비원이신 최 선생님이었어요. 손흥민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의 고든 자세, 국기를 다루는 경건한 태도, 그리고 군인 같은 규율감. 이 모든 것이 참전 용사로서의 경력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본 손흥민은 최 선생님의 놀라운 이력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한국 전쟁 당시 미군과 함께 최전선에서 교량 폭파 임무를 수행했던 특수부대 출신이었어요. 수많은 전투에서 동료들의 목숨을 구하고 전략적 요충지를 사수한 진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최 선생님이 전쟁 후에 보인 행적이었어요. 그분은 미국에 정착한 후에도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살아가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오셨죠. 손흥민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더욱 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분이 이제는 훈련장 경비원으로 일하시면서도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내쫓으려 한다니 손흥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손흥민은 최 선생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재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 선생님은 전쟁 후 미국에 정착하면서도 계속해서 한미 친선과 참전 용사들을 위한 일을 해오셨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LAFC에서 일할 때도 자신의 진짜 이력을 밝히지 않으셨고요.
그런 그에게 한국 전쟁 참전 용사라는 최 노인의 이력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왜 최 선생님이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분에게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봉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흥민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겼어요. 이렇게 특별한 이력을 가진 분을 구단에서 왜 모르고 있는 걸까? 그리고 정말로 단순한 비용 절감 때문에 해고하려는 걸까? 하지만 최 노인의 과거는 손흥민조차 놀라워할 정도로 비밀스럽고 거대했습니다. 손흥민은 곧 그 모든 의문의 답을 찾게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최 선생님의 과거를 알아보기 시작한 지 며칠 후 그는 용기를 내어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훈련을 마치고 나서 최 선생님께 다가갔어요. 최 선생님은 평소처럼 정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계셨습니다. 손흥민이 다가가자 깍듯이 인사를 건네셨죠. 하지만 이번에는 손흥민이 평소와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혹시 그 시절 경험이 있으신지 물어봤죠. 최 선생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동안 지켜왔던 평온한 미소가 사라지고 깊은 주름 사이로 오래된 아픔이 스며나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최 선생님은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도 참전 용사셨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죠. 그제서야 최 선생님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어요. 딱딱했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최 선생님은 1971년 겨울 19살의 나이에 미군 공병대와 함께 일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당시 그의 임무는 중국군의 남진을 막기 위해 한강과 임진강의 교량들을 폭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했어요. 영하 20도를 밑도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얼어붙은 강에 폭약을 설치하는 일은 목숨을 건 작업이었습니다. 언제 적군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동료들과 함께 밤새워 일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최 선생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분이 정말로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1971년 12월의 어느 밤이었어요. 최 선생님의 부대는 임진강 근처에서 교량 폭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군의 기습 공격이 시작됐죠. 그날 밤 최 선생님은 12명의 동료를 잃었어요. 함께 웃고 떠들며 고향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중에는 최 선생님과 같은 나이의 미군 병사 마이클 존슨도 있었어요. 마이클은 시애틀 출신의 청년으로 전쟁이 끝나면 고향에 돌아가 아버지의 목재소를 물려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주머니에 약혼녀 사진을 가지고 다녔고 최 선생님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곤 했어요. 그날 밤 마이클은 최 선생님을 구하려다가 중국군의 총에 맞았습니다. 최 선생님의 품에서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약혼녀에게 편지를 써달라는 것이었어요. 최 선생님은 그 편지를 끝내 쓸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어떤 말로 그녀의 슬픔을 위로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 편지는 지금도 최 선생님의 마음속에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 최 선생님은 미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행복한 새 출발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구하려다 죽은 동료들, 특히 마이클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들의 몫까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대 자신의 공로나 희생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것 자체가 미안했거든요. 최 선생님은 미국에 정착한 후에도 계속해서 참전 용사들을 도왔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익명으로 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LAFC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도 비슷한 이유였어요.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젊은 선수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돕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죽은 동료들에 대한 자신만의 추모 방식이었어요. 매일 아침 성조기를 개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국기는 마이클과 다른 동료들이 지키려 했던 가치의 상징이었거든요.
최 선생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그 의무를 다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손흥민은 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분의 침묵 뒤에 이토록 무거운 역사가 숨어 있었다니요. 최 선생님은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자신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과거는 묻어두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손흥민은 확신했어요. 이런 분이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쫓겨나서는 안 된다고요. 더 나아가 최 선생님의 진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손흥민은 잠들 수가 없었어요. 최 선생님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력을 가진 분의 기록이 정말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걸까요? 분명히 어딘가에는 증거가 남아있을 텐데요. 손흥민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는 재단의 인맥을 통해 국가기록원과 미군 기록보관소에 문의를 넣었어요. 최광수라는 이름으로 된 참전 기록이 있는지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어요. 최 선생님의 기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기록은 상당히 상세하고 공식적인 것이었어요. 하지만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찾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손흥민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참전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최 선생님이 숨겨왔던 훨씬 더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LAFC라는 구단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최 선생님의 해고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손흥민이 국가기록원과 미군 기록보관소를 통해 입수한 자료는 놀라웠어요. 최 선생님은 70년대 초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 공병대 소속으로 파병된 베테랑이었습니다. 당시 21살의 청년이었던 그는 미군과 연합해 전략 요충지의 교량과 도로를 건설하고 보수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하지만 손흥민이 정말로 충격을 받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의 전쟁 기록보다 더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은 LAFC 구단 사무실의 오래된 문서 보관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선수로서 구단의 역사를 알고 싶다는 명목으로 접근권한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체계적인 조사로 발전해 갔어요. LAFC는 공식 창단되기까지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손흥민은 구단 설립 준비 초기부터 완료까지의 모든 문서들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 과정에서 구단의 숨겨진 과거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구단 초기 자금 조달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았어요. 설립 준비 후반기에 구단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메이저리그 사커는 아직 지금만큼 인기가 높지 않았거든요. 투자자들을 찾기가 어려웠고 기존 후원업체들도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구단 설립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죠. 손흥민은 그 시기에 재정 관련 문서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대부분은 적자와 투자 유치 실패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날의 한 문서에서 눈에 띄는 항목을 발견했어요. 긴급 익명 기부 200만 달러.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부자의 신원이 철저히 숨겨져 있다는 점이었어요. 문서에는 단지 미스터 최라고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문서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익명 기부자는 단순히 돈만 낸 것이 아니라 구단 운영에 대한 여러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조건은 참전 용사와 이민자 가족 우선 고용 정책이었어요. 또 다른 조건은 기부자 신원 연구 비공개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부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손흥민은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미스터 최가 바로 최광수 선생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손흥민은 구단 초기 고용 기록을 살펴봤어요. 정말로 설립 이후부터 참전 용사나 이민자, 가족 출신 직원들이 많이 채용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최광수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흥미롭게도 최 선생님은 처음에 시설관리팀으로 입사했다가 나중에 경비팀으로 옮겨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급여는 다른 동급 직원들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었어요. 손흥민은 더욱 자세한 조사를 위해 당시 구단 설립에 관여했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구단의 법률 고문이었던 제임스 윌슨 변호사는 이미 은퇴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LA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윌슨 변호사는 기밀 유지를 이유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최 선생님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윌슨 변호사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구단이 재정 위기에 처했던 그 겨울, 정말로 한 명의 한국계 노인이 사무실을 찾아왔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LAFC의 재정 위기 소식을 듣고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노인은 자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인 $200만 기부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절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말 것, 그리고 자신을 단순한 구단 직원으로 고용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윌슨 변호사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하면서 오히려 몸을 낮추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노인은 단호했습니다. 자신은 돈을 벌기 위해 기부하는 게 아니라고, 단지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싶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이제는 제가 줄 차례입니다. 윌슨 변호사는 그 말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했어요. 그 노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고요. 손흥민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할 말을 잃었어요. 최 선생님이 바로 LAFC를 구한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그 노인은 기부 후에도 구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구단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윌슨 변호사는 그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제가 심은 나무가 잘 자라는지 지켜보고 싶어서요. 손흥민은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최 선생님이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구단을 지키시는 이유, 국기를 그토록 정성스럽게 관리하시는 이유, 그리고 선수들을 자식처럼 아끼시는 이유를요. 수십 년 전 LAFC 창립 직후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인 익명 기부자가 전 재산을 내놓아 구단을 살렸다는 기록. 그리고 기부자 이름란에는 단 한 줄, 미스터 최, 바로 최 노인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분노는 이제 끓어오를 대로 끓어올랐어요. 구단을 구한 은인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쫓아내려 한다니, 이건 배은망덕을 넘어선 모욕이었습니다. 그분은 명예를 원치 않아 평생 경비원으로 남아 구단을 지켜온 것입니다. 최 선생님은 자신의 기부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구단을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신이 지켜낸 이 공간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셨던 것이죠. 손흥민은 브래드가 최 선생님께 했던 모욕적인 말들을 떠올렸어요. 나이가 너무 많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 말들이 이제는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들렸습니다. 이제는 침묵할 때가 아니었어요. 최 선생님의 진짜 정체성과 구단에 대한 공헌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된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 사실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내일 당장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어요. 그리고 브래드를 비롯한 구단 경영진들, 그리고 전 세계 앞에서 이 모든 진실을 폭로할 계획이었습니다. 더 이상 최 선생님이 숨어 계실 이유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2시 LAFC 미디어 센터는 평소보다 많은 기자들로 붐볐어요. 손흥민이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로스앤젤레스 지역 언론들이 모두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어요. 온화한 미소 대신 단단하게 굳어진 얼굴, 그리고 눈빛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브래드 톰슨을 비롯한 구단 경영진들도 급하게 자리에 참석했어요. 그들은 손흥민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준비해온 문서들을 단상 위에 차분히 정리했어요. 그 문서들 속에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의 참전 기록부터 구단 설립 당시의 기부 기록까지 진실을 뒷받침할 모든 자료들이었죠.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카메라들이 일제히 손흥민을 향했어요. 하지만 그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단호한 모습이었어요. 손흥민은 먼저 지난 며칠간 구단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의 성실한 직원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부터 말이죠. 기자들은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인사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의 다음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가 최 선생님의 진짜 정체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70년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 그리고 전쟁 후 미국에 정착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민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손흥민이 구단 설립 당시의 비밀스러운 기부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손흥민의 목소리만이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차근차근 하지만 강한 어조로 진실을 풀어나갔어요. 구단이 재정 위기에 처했던 그 시절 한 명의 익명 기부자가 나타나 전 재산 200만 달러를 기부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부자가 바로 지금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 최강수 경비원이라는 놀라운 진실이었습니다. 이분은 구단을 만든 분입니다. 여러분이 축구를 볼 수 있는 이유예요. 손흥민의 이 한마디가 기자회견장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기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브래드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손흥민이 제시한 문서들을 보더니 할 말을 잃었어요. 손흥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최 선생님이 기부 후에도 구단을 떠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구단을 지켜온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20년 넘게 한결같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진짜 영웅의 이야기였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정말 확실한 사실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구단 설립 당시의 기부 기록, 변호사의 증언, 그리고 최 선생님의 참전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구단 경영진의 입장을 물었어요. 브래드는 머뭇거리며 대답하려 했지만 손흥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간 브래드와 나눈 대화들을 공개했어요.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 나이가 많아 비효율적이다라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모욕적이었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의 목소리에는 억눌렀던 분노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평소의 차분함은 사라지고 대신 뜨거운 정의감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최 선생님이 얼마나 성실하고 헌신적인 분인지를 설명했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시는 모습, 선수들을 자식처럼 아끼시는 마음, 그리고 구단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일처럼 돌보시는 책임감까지 말이에요. 기자회견장의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졌어요. 기자들도 이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카메라는 계속해서 손흥민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와 정의감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구단 경영진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구단의 은인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이런 결정이 과연 구단의 가치와 부합하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브래드는 변명을 시도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상부의 지시였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말들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손흥민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는 최 선생님이 기부할 때 요구했던 조건들을 공개했습니다. 참전 용사 우선 고용, 이민자 가족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말 것이라는 조건들이었어요. 이분은 명예를 위해 기부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젊은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 분을 우리가 이렇게 대해도 되는 겁니까? 손흥민의 마지막 질문에 기자회견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의 진정성과 분노, 그리고 정의로운 외침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구단주 대행은 당황하며 변명하지만 이미 여론은 돌아섰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브래드를 향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구단의 입장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리고 이런 부당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물어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아직 하나 더 폭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어요. 손흥민의 눈빛이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기자회견장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손흥민은 잠시 침묵을 유지했어요.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마치 무겁고 중대한 결심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들과 구단 관계자들 모두가 숨을 죽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손흥민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LAFC 이적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커리어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그 결정에 사실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손흥민이 LAFC와 계약 협상을 진행할 때 그에게는 이미 확고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축구 선수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한인 사회와 참전, 용사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어요. 계약 협상 과정에서 손흥민은 구단 측에 특별한 요구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연봉이나 출전 시간 같은 개인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조건들이었어요. 첫 번째 조건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한 복지기금 신설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구단이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해서 LA 지역 참전, 용사들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구단 측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축구 선수가 이런 사회적 조건을 내거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단호했어요. 이것이 자신의 핵심 조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구단에서 일하고 있는 참전 용사나 그 가족들에 대한 특별 보호 조항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일반적인 해고, 사유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의료비와 생계비를 구단에서 평생 보장해달라는 것이었죠. 당시 구단 관계자들은 이런 조건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손흥민이 왜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것이 자신의 철학이라고만 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손흥민은 특정 개인을 지명했습니다. 최광수라는 이름의 경비원에 대한 특별 보장 조항이었어요. 이분의 근무 조건과 처우를 절대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내겠다고 했습니다. 구단 측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손흥민이 어떻게 평범한 경비원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조건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어요. 구단으로서는 손흥민이라는 스타 플레이어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의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축구 이적이 아니라 한 인간의 숭고한 신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LAFC와 계약할 때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손흥민의 이 말에 기자회견장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든 카메라가 그를 향했고 기자들은 펜을 든 채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손흥민은 계속해서 진실을 공개했어요. 자신이 요구한 조건들이 모두 최 선생님과 같은 참전 용사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특히 최 선생님의 경우 구단의 진짜 은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었어요. 손흥민은 자신이 어떻게 최 선생님의 과거를 알게 됐는지도 설명했습니다. 이적 협상 과정에서 구단의 역사를 조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익명 기부 기록, 그리고 그 기부자가 바로 훈련장에서 매일 만나는 경비원 아저씨였다는 놀라운 사실까지 말이에요. 그때부터 손흥민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적이 단순한 개인적 성공이 아니라 최 선생님 같은 진짜 영웅들을 보호하고 예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구단 측도 결국 이 모든 조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참전 용사 복지 기금 운영, 해당 직원들에 대한 특별 보호 조항,
그리고 최광수 경비원에 대한 개별적 보장 내용이 모두 명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이 모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브래드가 부임한 후 이런 조항들은 모두 무시되었고 급기야 최 선생님을 해고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진 것이었어요. 즉, 손흥민의 이적 자체가 최 노인을 위한 정의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니라 한 인간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정의감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한 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어요. 정말로 그런 조건들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미리 준비해온 계약서 사본을 꺼내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그가 말한 모든 조건들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항으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브래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는 이런 조항들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거나 알고도 무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심각한 문제였어요. 또 다른 기자가 손흥민에게 물었어요.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최 선생님처럼 진짜 영웅들은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자신도 마찬가지로 조용히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침묵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었어요. 관중과 기자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축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깊은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말이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어요. 이것은 축구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어요. 그 순간 기자회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이라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LA 전체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영상들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고 주요 뉴스 채널들이 앞다투어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CNN, MBC, ABC 등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특별 보도를 편성했어요.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니라 미국 사회의 가치와 정의에 관한 중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댓글창은 분노와 감동으로 가득 찼어요. 네티즌들은 브래드와 구단 경영진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동시에 손흥민의 용기와 최 선생님의 숨겨진 희생에 대해 뜨거운 찬사를 보냈어요. 특히 한인 커뮤니티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코리아타운 곳곳에서 자발적인 집회가 열렸고 참전 용사들과 1세대 이민자들이 최 선생님을 지지하는 피켓을 들고 나왔어요. LAFC 구단 본부 앞에도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최 선생님을 복직시켜라, 구단의 은인을 지켜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평화로운 시위를 벌였어요. 구단주는 급하게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는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사회에서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손흥민의 폭로가 구단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지만 대다수는 즉시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무엇보다 여론이 완전히 구단을 등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브래드 톰슨은 이사회에서 해명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구단의 계약 조항을 무시하고 은인을 해고하려 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거든요. 결국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브래드의 즉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최 선생님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특별한 예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구단주는 직접 최 선생님을 찾아뵙기 위해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수행원들과 함께 최 선생님의 작은 아파트 앞에 도착한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최 선생님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셨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구단주는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어요. 구단을 구해주신 은인을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친다고 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오히려 구단주를 일으켜 세우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구단주는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구단주는 최 선생님께 특별한 제안을 드렸어요. 단순한 경비원으로의 복직이 아니라 구단의 영구, 명예 직원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구 명예 직원은 구단 역사상 처음 만들어지는 특별한 직책이었어요. 최 선생님의 구단에 대한 공헌을 영원히 기리고 동시에 참전 용사와 이민자들을 위한 상징적 존재로 모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최 선생님은 처음에는 그런 특별 대우를 사양하셨어요. 자신은 그저 평범한 경비원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셨죠. 하지만 구단주의 간곡한 부탁과 설득에 결국 동의하셨습니다. 다음 날 LAFC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브래드 톰슨의 해임과 함께 최광수 선생님에 대한 정식 사과, 그리고 영구 명예 직원으로의 추대 소식이었습니다. 성명서에는 구단의 진솔한 반성과 함께 최 선생님의 숨겨진 공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또한 앞으로 참전 용사와 이민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이 복직하는 날 훈련장에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선수들과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최 선생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주요 선수들이 앞장서서 박수를 쳤어요. 훈련장 정문에는 새로운 명패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최광수 영구 명예 직원이라고 새겨진 금색 명패였어요. 최 선생님은 그 명패를 보며 잠시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손흥민이 다가가서 최 선생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그 순간에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 경기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이 벌어졌어요. 경기 시작 전 스타디움 대형 스크린에 최 선생님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이자 구단의 숨은 은인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관중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계 관중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의 팬들이 함께 최 선생님께 경의를 표했어요. 나라를 지킨 분께 예의를 지켜라. 라는 구호가 스타디움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 선생님은 특별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셨어요. 그분의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생 숨어서 살아온 분이 드디어 받아야 할 예우를 받게 된 순간이었어요. 경기 후 손흥민은 최 선생님께 다가가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이 구단을 지켜나가자고 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손흥민의 손을 꼭 잡고 한 말씀 하셨어요. 난 그냥 경비였는데 고맙네. 그 짧은 말 속에 평생의 겸손과 감사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마지막 한 문장을 더 남겼습니다. 손흥민은 그날 밤 기자들과 만나 짧은 소감을 밝혔어요. 오늘의 결과가 단순히 한 개인의 복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진짜 영웅들을 알아보고 예우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정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을 때 LAFC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최 선생님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구단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참전 용사 지원 프로그램의 확산이었어요. 손흥민이 계약 조건으로 요구했던 그 프로그램이 이제는 메이저리그 사커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다른 구단들도 앞다투어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LA 지역 참전 용사들의 삶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의료비 지원, 법률 상담,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인정과 예우를 받게 된 것이었어요. 최 선생님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숨어있던 영웅들이 세상의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 선생님 본인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영구 명예 직원이 된 후 그분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지낼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최 선생님은 LA 지역 고등학교들을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특별 강연을 하시게 됐어요.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 그리고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한 분의 증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하시기를 주저하셨어요. 평생 침묵해온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분을 움직였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게임과 소셜미디어에 익숙한 아이들이 최 선생님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강연 후 자원봉사에 참여하거나 역사 공부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손흥민도 가능한 한 이런 강연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는 최 선생님의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 설명했어요. 두 사람의 조합은 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강연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손흥민 선수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최 선생님을 도왔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영웅은 경기장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른 척했던 곳에도 있습니다. 이 말은 그날 이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졌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문장이 해시태그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자신 주변의 숨은 영웅들을 찾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LAFC 구단 차원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최 선생님을 모델로 한 히든 히어로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입니다. 구단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의 배경을 조사해서 특별한 이력을 가진 분들을 발굴하고 예우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결과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졌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던 분 중에 소방관 출신이 있었고 주차 관리원 중에는 교사 경력이 있는 분도 계셨어요. 이분들 모두 각자의 이유로 묵묵히 낮은 자리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구단은 이런 분들을 모두 찾아내어 적절한 예우를 해드렸어요. 동시에 이들의 경험과 지혜를 구단 운영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LAFC는 단순한 축구 구단을 넘어서 지역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됐어요.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최 선생님 개인에게 일어났습니다. 평생 혼자 사셨던 그분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이었어요. LAFC의 젊은 선수들이 모두 그분을 할아버지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온 젊은 선수들에게 최 선생님은 특별한 존재였어요. 타향살이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은 이 선수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때로는 따뜻한 한국 음식을 해서 먹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큰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의 작은 용기가 한 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손흥민은 최 선생님과 함께 훈련장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최 선생님은 이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기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손흥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덕분에 진짜 축구가 뭔지 알게 됐어요. 최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시자 손흥민은 계속 말했어요. 축구는 단순히 공을 차는 게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진정한 가치들이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기자회견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더 남겼습니다. 그 문장은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지침이 됐어요. 영웅은 경기장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른 척했던 곳에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 LAFC는 참전 용사 지원 프로그램을 공식 운영했고 최 선생님은 구단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손흥민은 나라를 지킨 분께 예의를 지키는 것, 그게 축구보다 먼저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의 한 문장은 미국 사회와 한국 교민 사회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성공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느냐가 진정한 성공의 척도라는 것을요. 최 선생님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됐고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매체도 그분이 직접 전하는 따뜻함과 진정성을 완전히 담아낼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LAFC 경기가 있는 날이면 여전히 관중들이 최 선생님께 경의를 표했고 젊은 선수들은 그분을 롤모델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그가 왜 국가의 얼굴이라 불리는지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주변의 숨은 영웅들을 알아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의로운 일을 위해 용기를 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최 선생님과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용기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감동과 정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